그 31번은 주제만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 뭔가 활동, 요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인데 1번부터 바라보면은 주제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1번 문장이 강조 구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uncertainty 뒤에 있는 저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줄 건데, 네, 강조 구문이라고 했던 걸 일단 구조적으로 먼저 보면은 여기 it과 보통 강조 구문에 that을 쓰는데, 이제 이때 사이에 원래 주어로 쓰이던 사물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는 강조 구문에 꼭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위치를 가지고도 쓸 수 있다 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물을 강조할 때 위치도 가능한 거. 요렇게 뭐 지문을 변형해서 이런 부분을 막 출제를 한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서술형 요런 데에서 또 출제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that 또는 위치 뒤에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사역동사 make를 가지고 이제 오형식 구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make 하게 하는데 us 우리가 feel most alive라고 해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써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이번 문장에 think of events,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을 때 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도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수일치를 맞춰줄 건데, 요 수식하는 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shake만 동사로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out of랑 같이 shake out of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가지고 여기 문장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벗어나게 할 건데 어디로부터? 일상적인 루틴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뒤에서 ing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attending a family wedding,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make a big presentation, 요거는 되게 중요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발표, 혹은 already에서 going somewhere, 어딘가로 가는데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관계부사 where 생략하고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비동사를 자동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you've never been, 그러니까 보통은 뭐 been to 뭐 도시, 국가, 장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to 뒤에 뭐 장소 요런 표현 없이 너가 결코 없었던,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말하면 뭐 결코 가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장소를 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3번 문장도 또 강조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3번 문장은 1번처럼 강조하는 표현이 사이에 이제 명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전치사 on 뒤에 those occasions, 요러한 경우에 있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부사 표현이 왔기 때문에 요때는 강조 구문을 표현할 때 that 또는 시간을 말하니까 when을 써가지고 뒤에 문장이랑 같이 강조 구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쭉 구조를 보면은 시간이 어떠한 것 같냐면은 to slow down, 느려지는 것 같은 거. 여기 혹시 모르니까 요런 slow down 같은 어휘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little, 약간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and 뒤에 you feel more fully 뒤에 문맥상 적절한 게 engaged, 몰두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 engaged가 이제 들어간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 feel이 지각동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지각동사가 뒤에 engaged를 목적격 보호로 가졌다. 미안합니다. 감각동사는 이 형식이네. 감각동사죠. 그러면 3번 문장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내가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든 하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면은 뭐 에너지가 평소랑 뭐 비슷하게 쓰이면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데 잘 못하던 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는 엄청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뭔가에 열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때이다 라고 해서 on those occasions 라는 표현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자연스럽겠죠? 어쨌든 강조 구문이 지금 2번이나 쓰였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위험한 경험을 할 때도 역설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the same holds true 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문장 자체가 마찬가지다. 똑같은 상황이 그렇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하다면 뒤에 if로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경험이 위험하다면 근데 위험한 경험에 무엇과 같은 것들이 있냐면 마운틴 클라이밍, 산을 타거나 혹은 패러세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써두기는 했는데 이제 보트 같은 거를 타다가 그 보트, 강이나 그런 계곡에서 낙하산을 타고 하늘로 붕 뜨는 뭐 그런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제 오히려 이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50 문장을 계속 보면은 너의 감각이 이렇게 위험한 그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sharper, 더 예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예리해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니까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6번 문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more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생각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위험하다, 나를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예민해지면서 감각이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리하게 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도파민을 분출하는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전치사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thanks to, 덕분에. 그래서 무엇 덕분이냐면은 기분 좋게 해주는 화학 물질의 release, 분출 덕분에. 어디에서? 두뇌에서. 근데 저 chemical, 화학 물질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feel good 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도파민으로 불리는 이라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또 받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코드 도파민이 수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헷갈릴까봐 써주긴 했지만 앞에 chemical을 수식한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되게끔 잘 이해를 해주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덕분에 너가 얻는데, 이전에 이 표현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rush of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면은 pleasure is 기쁨이란 뜻인데 앞에 rush of가 들어오면서 기쁨이 확 몰려오는 거.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greater를 썼기 때문에 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엄청나게 확 밀려오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목적어까지 써줬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으로부터 chance encounters 저 두 개 단어가 합쳐가지고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기쁨이 오는데 내가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우연히 만날 때, 어떤 때보다 계획된 미팅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문장이 앞에 greater 그 다음에 그 뒤에 than을 써가지고 비교급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더 기쁨이 큰 상황을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이 사람들과 우연한 만남을 가질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계획된 미팅을 할 때, 둘 중에서는 우연히 만날 때가 더 큰 기쁨을 주더라, 도파민을 더 분출하게끔 하더라 라는 설명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로 8번에서 좋은 소식 혹은 financial rewards, 생각지도 못한 때 나에게 금전적인 거, 뭐 선물, 요런 것들도 당연히 더 기분이 좋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얘네들이 surprises, 뜻밖의 일로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이 지문의 1번 문장에서 중심 문장으로 이제 우리를 더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하는데, 요 1번에서 말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8번 문장에서는 surprise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왜 또 왜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도파민을 유발하는 사례를 설명을 해줄 건데, 대부분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들이나 혹은 영화들, 요것들이 are the ones, 어떤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예상치 못한 플롯 트위스트, 뜻밖의 반전을 가지면서 동시에 astonishing, 놀라게 하는 결말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TV쇼든 영화든 뻔한 스토리보다는 이제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스토리나 엔딩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지더라. 왜냐하면은 요렇게 해야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우리가 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파민에 대한 사례를 좀 추가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불확실성, 뜻밖의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에게 새로운 감정, 즐거움, 요런 것들을 유발한다 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어렵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뭔지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물건의 정가라는 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정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뭐 해외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지역 축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즉석에서 가격이 흥정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이 펜을 오늘 축제에서 팔고 싶어.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걸 하나에 1,000원을 주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축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이걸 파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 볼펜을
1,000원에 팔려고 했지만 한 10,000원을 주고 팔아도 이거 살 것 같거든? 그럼 내가 10,000원으로 바꾸면서 요거에 대한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시장이라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즉석에서 바꿀 수도 있고 물건을 10개만 가지고 왔다가 20개를 더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있고 약간 즉석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나 가격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시장의 정보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을 가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보가 드러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얘도 중심 문장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장점인데 방금 말한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is 뒤에 대절로 주격 보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쭉 써주고 있는데 There are incentives라고 해서 이제 유인책, 장려책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제 투부정사로 수식을 하고 싶은데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투부정사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for부터 문장 끝까지 수식으로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개개인들이 to reveal 드러내는 유인책 무엇을 그들의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이해했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시장 속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 어쨌든 시장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행동을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시장 속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 눈에 보이는 정보를 드러내게끔 해주는 그러한 유인책, 장려책 요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인센티브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시장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내가 저 물건 빨리 사야겠다 저 물건 안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를 여기서 인센티브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것이 있다라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일본 문장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지문 전체적으로 individuals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제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 속에 등장하는 individuals를 그냥 시장에 있는 참여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문장들도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주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1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stand가 뒤에 in contrast to랑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대조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는지를 전치사 to 뒤에서 써주는데 많은 전략적인 상황들과 대조가 된다라고 해.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협상.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좀 애둘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요때 이 전략적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짝대기, 요 하이픈 사이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뒤에서 요렇게 in which가 와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얘가 어떤 전략적인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가지고 뒤에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가주어 진주어니까 뒤에 있는 이제 투부정사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할 거고, 근데 이렇게 not이 붙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를 가지고 투부정사를 만들었는데 목적어가 the other side, 반대측이 알게끔 하지 않는 것, 반대쪽이 알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요 동사 원형의 목적어가 뒤에 what 명사절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진정한 선호 혹은 production capacity, 생산 능력,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알면 좋은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비동사 RAT에 주격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기서는 쓰여가지고 요러한 것들을 알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전략적인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라는 말로 저 상황을 길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를 밑에 배경 지식으로 좀 넣어놨는데, 보면은 누구도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고 상품과 정보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볼펜을 판매하고 싶으면은 전국 어디에서 사더라도 이 물건의 가격은 똑같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내가 정한 가격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정부가 정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 볼펜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상품의 정보에 관해서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하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clears on the spot 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인 clear 이라는 단어는 결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마켓 단수 명사를 수식하려고 s를 붙였습니다. 출제하려고. 그리고 어디에서 결제를 하냐면은 현장에서 결제하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수식으로 쓴 이유는 어차피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주고받고 그냥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뒤에 동사 표현 보면은 leaves no room for 라고 해서 요게 한 번에 여지를 주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leave가 남기는 거고
room이 공간이고 근데 중간에 no가 붙었으니까 공간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 여지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뭐 협상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2번에서 말한 협상적인 상황은 통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 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좀 애매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가 드러날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1번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2번과 3번은 시장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이런 뭐 상황도 있어 라는 거를 그냥 이제 추가적인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메인은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4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4번을 보니까 만약에 가격들이 are not sticky 라고 해서 완고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완고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듯이 많은 이론 모델들이 가정하듯이 이게 많은 모델들이 가정을 한다라는 게 이 그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도 수많은 경제 이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이론들이 이야기를 하듯 시장 메커니즘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어지는 문장에 개개인들은 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요런 것도 어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즉각적으로 내가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시장 안에서 행동을 할까 그거를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뭘 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나 혹은 circumstances 환경이 change 변화를 할 때마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날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5번 문장 바로 보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구매하는 것을 멈추는 즉각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구매를 멈추는 물건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이라고 해서 아이템즈에 따라서 do not 이렇게 붙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혹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stop selling items 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 individuals가 판매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때 판매를 멈추는 물건은 어떤 것일까? 라고 뒤에서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는데 do not provide 제공하지 않는 물건이다 라고 해요. 누구에게? 그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최적의 이득을 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provide가 목적어 뒤에 이렇게 전치사 with가 붙었다. 그러면은 이 전체의 표현 해석을 뒤에 있는 댐을 이렇게 그들에게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with 뒤에 있는 거를 요렇게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즉각적으로 바꾸면서 문장 끝에 커마 찍고 maybe 뒤에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접속사 and랑 그 다음에 앞문장에 있었던 요 individual day, day 계속 나오던 요 day랑 똑같이 주어를 써서 생략을 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식으로 판매나 구매를 멈추면서 스위치, 바꿀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 다른 물건의 생산으로 혹은 뭐 생산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5번 문장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 지문에서 가리키는 individuals는 시장 참여자로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인데, 구매자는 마음에 안 드는 물건 살려다가도 안 살 거고, 판매자는 팔려다가도 이게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판매를 안 할 건데, 그럼 판매를 안 하는 것에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돈 되는 아이템들의 생산을 하게끔 내가 이익을 내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까지 설명을 하는 게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요 개개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문제들을 가지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데, 요 동기부여를 주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뒤에서 falling into 요 현재 분사가 요렇게 problems를 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할 건데, 부인을, 무엇에 대한 부인? 어떤 팩트에 대한 부인이고, 그 팩트가 뭔지를 뒤에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So there'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라고 해서 아마 6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 수식어의 there, 요거는 판매자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어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에 빠진다라는 거는 내 물건이 돈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러한 문제를 만약에 요 주어 데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가 현장에서 못 알아채겠어?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시장이 드러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부러 표시를 해놨거든요. 일단 장혹한 방식으로 때때로는 그 판매자들에게, 판매자 너희가 지금 네 파는 물건이 매력이 없어, 돈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이게끔 시장에 보여주겠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너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시장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걸 모르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알아차리게끔 해준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건 혹시 모르니까 좀 쉬운 말로 좀 한 문장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설명한 건데 나중에 복습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정리됐으면 33번까지 일단 얼른 봅시다. 그 33번은 이제 우리도 아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평생 한국어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그게 계속해서 변한다. 라는 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1번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바로 보면은 사전적 정의라는 것들은 are constantly 요 비동사가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revised 수정된다. 수동태 써가지고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수정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사 표현이니까. 그러면은 사전 속 의미는 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될까? 그거를 이제 투부정사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to keep up with 라고 해서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에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하는 지식에도 뒤처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뭐 이게 한국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보통 이게 어플 이런 걸 떠올리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배민이나 아니면 뭐 옷 사는 뭐 에이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당연하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플랫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정거장, 뭐 기차역, 약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플을 먼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시간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사전적 정의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정의는 수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1번에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2번 문장 바로 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어딕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이제 주격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ere able to pay 지불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채무를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give themselves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to pay랑 요 give가 같이 and 앞뒤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give가 뒤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면은 뒤에 뜻을 써두기는 했지만 스스로를 바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치던 사람들 무엇으로써? 노예로서 누구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딕트라는 단어는 결국에 come to 동사 원형은 뭔가를 하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은 be associated with 연관되었는데 약물 의존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 중독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떠올리게 되듯이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약물 의존과 점점 연관 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되는데 노예가 되기는 하지만 어떤 대상의 중독으로서 그러니까 중독된 노예로서 현재는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딕트라는 단어가 사람에서 그다음에 약물 의존하는 사람에서 약물 의존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중독된 그런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계속해서 변해왔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4번 문장을 보면은 이번에는 husband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refer to 라고 해서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being a homeowne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refer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가 온 겁니다. 얘를 혹시 투부정사로 오해할까봐. 그래서 어떤 집을 소유하는 사람을 보통은 husband라고 가리켰대. 그러면서 이것은 had nothing to do with 혹은 have nothing to do with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죠. have something to do with랑 같이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being married,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5번에서 그러나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동명사 주어고요. 그리고 이게 오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썼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옆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만들었어. 더 높은 가능성이 있게끔 무엇의 뒤에 있는 문장의 요거 접속사태 생략을 하면서 문장으로 진목적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너가 would find a mate 라고 해서 배우자를 곧 만나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만들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단어가 결국에는 의미하게 된 겁니다. 남성을. 근데 어떤 남성인지를 뒤에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는데 has been wed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결혼하다를 의미할 수 있는 동사 중에 wed라고 있는데 얘가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어와 결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be wed를 완료 시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완료 수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한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1605년 11월 5일인데 가이 폭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이 tried,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to 부정사. 그래서 blow up,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영국 의사당을 폭발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영국 의사당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시도를 했다가 이 가이라는 남성이 was captured, 수동태 동사, 그리고 and 뒤에 비동사 was 생략을 하고 put to death랑 붙여가지고 이제 처형당했다 라는 두 번째 동사를 씁니다. 어쨌든 앞뒤에 둘 다 수동태 동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처형을 당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번 문장에 이 영국 의사당의 엄청난 충신들이 burned his effigy라고 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본뜬 모형, 인형을 태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저주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을 커마 뒤에 계속적 관계대명사 위치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계속적 관계대명사죠. 얘가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뒤에 이제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로 많이 보는데 얘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쓰인 계속적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they가 주어고 그 다음에 nicknamed, 별명을 붙였다가 동사고, 그리고 맨 뒤에 나와 있는 the guy, 요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앞문장에 있었던 요 모형, 인형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생략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신들이 요 가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이렇게 태우면서 그들이 이 불타고 있는 인형의 닉네임을 가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태울 때 그 인형을 가이라는 단어로 명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9번에서 centuries later,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단어가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함축은 잊혀지게 됐어. 그리고 and 뒤에서 musical이라는 주어가 뒤에서 named로 시작하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Guys and Dolls라는 이 뮤지컬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그러니까 이 뮤지컬 제목을 의도적으로 Guys라는 말에 붙인 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 모르고 Guys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뮤지컬이 상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미국의 속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어는 그냥 우리끼리 일상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bad라는 단어를 좋다라는 의미로, cool이라는 단어는 이제 시원한 게 아니라 이제 좋다, 대단하다, 이거 오익드, 원래 얘는 이제 못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excellent로 의미를 하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일상 대화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전이랑은 다르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11번 문장 보면은 만약에 너가 지금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거든요. 그래서 동사 시제를 조동사랑 같이 과거 시제 could transport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가 이동시킬 수 있다면 누구를 주어 목적어 같으니까 너 자신을 그러면 어디로 이동시키게 될까? 지금 yourself 뒤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 years라고 하면은 100년 into the future, 미래에서. 그래서 이 전체를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서 2125년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다면 이어지는 결과에 you would find 조동사 갖고 더하기 동사원형, 요 앞에 you'd가 you would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목적어에 제기대명사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너는 너 자신이 confused, 당황스럽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you'd find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O형식입니다. find를 O형식으로 써가지고 목적어라는 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의도적으로 감정 형용사에 ed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confused는 감정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너가 뭐 때문에 100년 뒤에는 당황해 있을까? By your great grandchildren's speech라고 해서 언젠진 모르겠지만 100년 뒤면은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증손자가 하는 말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하니까 의미가, 내가 쓰던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져 있을 테니까 라는 말이 뒤에 마무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 그 자체가 is 동사 뒤에 ever changing reflection, 계속 변화되는 반영이기 때문에 무엇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의
여기서 말하는 human invention이라는 단어는 그 아까 1번 문장에서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 지식 요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밑에서 이제 inven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개념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을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33번까지도 봐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조금만 쉬다가 뒤에 나머지 3개도 얼른 볼게요. 34번에서 앵커링 효과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이 단어를 광고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앵커링 한다라는 게 이제 배에 닻을 올린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내가 저 멀리서 어떤 배가 닻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 배는 지금 어딜 항해하려나 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앵커링 효과가 광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떤 키워드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광고 속에 있는 키워드나 이미지가 뭘 말하고 싶은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를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가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 1번에서는 먼저 개념을 말할 건데 바로 보면은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was introduced 도입이 되었다 수동태 동사를 써서 목적어 없고요. 그래서 바르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했던 요 사람인데 무엇을 뒤에 있는 대절을 그래서 대절 문장 구조를 보니까 글, 텍스트는 요 is가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하지 않고 수동태 used 이렇게 be used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종종 사용이 되는데 수동태니까 목적어 없이 바로 전치사 명사를 씁니다. 이미지 옆에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미지 옆에 글을 사용을 하게 될까 뒤에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줘요. 의미를 국한시키기 위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 말을 도입했던 이 사람은 특히나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미지는 사진에 거의 가까운 거고 요 사진 밑에다가 내가 어떤 글을 쓰면은 요 이미지는 요 글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의미를 국한시키구나.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앵커링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번 문장에서 다른 표현들보다 문맥적으로 요거 투부정사, 목적 왜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도입이 되었는가 요거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보면은 얘가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전치사 of 옆에 동의어로 써두기는 했지만 무엇 중에서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 혹은 함축된 해석 중에서 라고 해서 요거 implied는 뒤에 있는 interpretations 이렇게 주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 그대로 혹은 함축된 해석이 어떤 건지를 앞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interpretations를 수식을 해줄 거거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이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그래서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라고 해서 could elicit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would point
향하게 할 건데 보는 사람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고 그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라고 해서 이 문장을 좀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앵커링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초반에는 이미지나 사진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3번부터 본격적으로 광고에서 어떤 식으로 앵커링이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애드버타이징에서는 요 사람이 주장을 하듯이 상징적인 메시지는 유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식별을. 그러나 해석을 유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not 뒤에 쓴 단어랑 그 다음에 but 뒤에 쓴 단어가 왜 쓰였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식별은 내가 이 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글이 있구나 이런 텍스트가 있구나 의 정도만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interpretation은 내 눈에 보이는 저 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과정까지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단순히 그 글을 알아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 해준다. 그거를 4번 문장에서 한 번 더 not A but B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렇게 일단은 표시를 하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일단 3번 문장에 있었던 identification을 4번 문장에서는 그들이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3번 문장의 interpretation을 4번 문장에서는 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나데이 법비가 반복이 될 때 4번 문장에서 수동태 동사를 썼다라는 거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수동태를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 수동태를 썼다라는 가정 하에 해석을 해보면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요청을 받는데 요 to 부정사라는 것을 하게끔 요청을 받는다라고 해서 얘가 주격보로 나데이 법비 이렇게 뒤에 각각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뷰어가 to 부정사라는 행동을 하게끔 요청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3, 4번에서는 광고에서 이렇게 앵커링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면 5번 문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까로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앵커링이 사용되는 방식을 by combining 결합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미지들을 무엇과 함께 텍스트와 함께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써 광고라는 게 produces 만든다라고 해요. 상징적인 의미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혹은 풍부한 의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풍부하다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특정 키워드를 이미지에 연결을 시켜주면은 내가 이 이미지를,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와 관련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richer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앵커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도 구체적이게도 혹은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어지는 문장이 있을 때 분사 구문으로 다음 문장을 이어줄 건데 커마 뒤에 에딩을 써가지고 요 분사 구문으로 쓰인 에딩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advertising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앞문장의 주어 advertising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광고는 깊이라는 것을 더하면서 동시에 and 뒤에 eliminating, 제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게 제거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advertising이라는 주어를 생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깊이를 더해주면서 breath를 제거한다.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반복하는데 조금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요렇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앵커링으로 활용한 것들이 헤드라인이나 혹은 태그라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문장에서 요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다는 거. 요거를 6번에서는 헤드라인이나 광고의 태그라인이라는 구체적인 그 명칭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요러한 것은 이게 주어 자리에 or 앞뒤로 명사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단수 취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안내를 할 건데 독자들을 안내를 할 겁니다. 뭘 통해서?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의도된 의미로 독자들을 안내를 해야 될까? 그거를 so that 뒤에서 하기 위해 목적을 의미하는 문장이랑 같이 연결을 해줄 거야. 그래서 so that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리더들이 어떤 거는 피하고 다른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상 우리가 5번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이게 이 광고의 의도와 맞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광고랑 관련 없는 거구나. 그러면 피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피해야 할 것, 피하지 않아야 될 것, 그거를 some, others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7번 문장까지 보면은 요것은 remote controlled, 원격 제어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독자를. 뭘 향해서? 의미를 향해서.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건지를 사전에 선택된 이라는 관계 부사를 가지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in advance가 사전에 미리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은 광고 속에서 쓰인 앵커링 효과가 무엇인지가 메인이다. 그리고 앵커링 효과를 왜 사용하는지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팩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문은. 근데 이 이론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목을 먼저 보면은 1919년에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을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19년에 입증이 되었다. 입증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어느 날의 계기일식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 지문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이 지문에 안 나와 있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먼저 중력 렌즈 효과라는 이론을 제시했어. 우리가 거울이 어떻게 보면 렌즈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목 거울이냐 볼록 거울이냐, 오목 렌즈냐 볼록 렌즈냐에 따라서 같은 물체지만 보여지는 이미지의 모습이 다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중력에 의해서 렌즈처럼 이미지가 굴곡이 생긴다 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가장 먼저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이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이제 당시의 과학기술 정도로는 이 중력 효과가, 그러니까 렌즈처럼 이렇게 오목해지든 볼록해지는 휘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관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렌즈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뉴턴은 아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적게 렌즈 효과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람들은 뉴턴의 말에 조금 더 신뢰를 가졌어. 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애매하게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1919년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개기일식이다라고 하면은 태양, 달, 지구 얘네들이 일직선이 되어가지고 태양이 떠 있지만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하늘이 어두워지면은 낮이지만 평소에 안 보였던 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919년에 어떤 개기일식 날에 하늘이 어두워졌어.
덕분에 별의 렌즈 효과가 잘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지. 아,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중간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생략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대로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먼저 보면은 일단 아인슈타인이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according to가 전치사죠. 무언가에 따르면. 주어가 큰 질량, 무엇과 같은 태양과 같은. 요것이 bends, 구부려진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시공간을. 그러니까 태양 같은 큰 질량이 있으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거 자체가 엄청 부피가 클 거란 말이지. 질량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주변에 있는 환경을 구부려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일본어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태양이 너무 커서 그 태양 주변의 힘이 너무 강해서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번 문장에서 뉴턴이 어떤 이론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 이게 지문 2번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만큼의 그런 구부러짐이 없다라는 거지 완전히 뭐 너 말 틀렸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아인슈타인 너 틀렸어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2번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중력 렌즈 효과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시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끄냐면은 to the phenomena, 현상을 이끄는데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을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냥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면서 이게 어떤 효과인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인지 보니까 일단 주어는 거리가 먼 별빛이라고 해서 distant stars, 멀리 있는 별빛은 appears, 나타난다. 그리고 얘의 to 부정사 주격 보어, 다른 위치에 있게끔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해가지고 수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될까? 그거를 when 뒤에서 여기 day가 가리키는 게 앞에서 언급했던 distant stars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별들이 pass by를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을 지나갈 때, 누구의 옆을? 큰 물체인데 태양과 같은 큰 물체.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별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별빛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동을 할 것 같거든? 그냥 우리도 쭉 직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요렇게 이동을 하다가 태양 주변의 중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살짝 돌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를 2번에서 bending of space-time, 시공간이 구부러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효과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론은 언제 명확해졌을까를 4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질 못해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왜냐하면은 이 별들은 are not visible 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부정어랑 같이 요렇게 쓴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re not invisible 이러면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인다가 되는데 are not 뒤에 visible를 써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별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태양은 언제 떠 있냐면은 낮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별이 태양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려면은 태양이 떠 있는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태양은 낮에 떠 있네? 근데 낮에 태양은 보이는데 빛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증명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but 뒤에서 solar eclipse가 방금 얘기했던 개기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현상이 allow를 오형식으로 써가지고 가능하게 했는데 목적어인 과학자들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llow가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가시는 거 이거는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뭘 관찰하는 걸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어지는 목적어가 what을 가지고 만든 것 보니까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는 것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빛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 그러면은 what부터 시작하는 요 명사절을 다시 쭉 해석을 해보면은 멀리 있는 별에서부터 이게 빛이 되어 오면서 태양의 중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멀리서 빛이 오는데 중력은 뭘 하고 있지? 그거를 관찰하게끔 해주었다. 이 현상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5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태양들, 그 별들,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투부정사 좀 유의해서 볼게요. 얘가 지금 투부정사를 완료 시제로 쓸 거거든. 그래서 그들의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완료 시제를 투부정사로 썼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요 문장의 동사 appeared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보이듯이 appeared는 과거 시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appeared라는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과거 완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밤 하늘에 원래 있을 법한 위치. 그러니까 밤에는 저 별빛이 일직선으로 가던데 근데 그 일직선에서부터 꺾이는 모습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움직여진 모습을 6번 문장에서는 shift라는 주어로 표현을 해줬어. 그래서 이 이동은 was much larger, 더 컸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러나 but 뒤에서 이 이동은 정확히 있었는데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뒤에서 predicted로 시작하는 과거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위치에는 정확히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았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과학 이론을 대놓고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36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한글 주제를 보면은 무의식적인 위계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위계 욕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뒤에 소주제로 우리의 위치가 도전받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그 내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는 길이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해져 있는 그 도로 위의 규칙들을 똑같이 따라야 하는 그 의무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이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네? 저 사람 지금 우리의 도로 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네?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받아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도로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36번에 무의식적인 위계 욕구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본능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위계 조직화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동사 뒤에 tied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본능적으로 to 부정사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organize 조직을 하게 될 겁니다. The world 이 세상을 어떻게 high alert 계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조직 정리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 해두겠다라는 거지. 타고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할까? 그거를 2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1번처럼 하는 거는 투부정사 때문인데 to help 요 동사가 동사 원형 목적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중간에 and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지켜야 돼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라는 생각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규칙이 지켜지니까 기분이 좀 더 나아지는 거야.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머릿속으로 위계 질서 정리하게끔 그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3번에서 그러면 이게 무너졌다. 어떻게 될까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someone 뒤에 나와 있는 동사 infring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이랑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을 침해하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무엇도 침해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 어떻게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We react.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문제야. 요렇게 바로 들이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요런 반응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지를 4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cut you off, cut off가 뒤에도 썼듯이 차단하다, 가로막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너를 차단하거나 가로막을 때 어디에서?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은 이어지는 문장의 road rage가 두 번째 주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앞에 있는 someone이 첫 주어, and 뒤에 road rage가 두 번째 주어. 그리고 운전자의 분노가 kicks in. 요게 그냥 하나의 자동사라 생각하면 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것은 that's your unconscious mind.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3번 문장에서도 without thinking,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 라는 거를 뒤에 saying으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가 수식을 해줄 건데, 어떤 말을 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Who are you to cut me off? 라고 해서 아니 여기서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you are reacting. 너는 반응을 하게 될 건데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threat, 위협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너의 내재된 계급 의식에 대해서 라고 해서 여기 in
heightened sense of 요 표현이 또 앞에 있었던 unconscious 요거를 다르게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머릿속에 그려둔 계급의식이 무너졌을 때 바로 고민 없이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3, 4, 5번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협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지. 왜 위협이라고 느낄까? 6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On the road. 길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are equals. 동등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7번 문장에 we are all supposed to 라고 해서 비동사가 supposed to 요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play by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지. The same rules 같은 규칙에 의해서 여기 혹시 모르니까 same 요런 거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위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해.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8번 문장처럼 누군가가 cut off, 끼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문장의 동사에 s를 붙여가지고 단수를 표현을 했겠죠. 누군가 끼어드는 것은 위반을 할 건데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위반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implies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문맥상 higher status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implies higher status가 쉽게 말하면 그건 거야. 우리 왜 다 똑같이 도로 위에서 지켜야 되는데 왜 너만 더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 그거를 요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만 좀 쉽게 한 번 더 써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9번의 already에서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고려를 해보려고 할 건데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할지를 consider 뒤에 when으로 시작하는 목적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You get frustrated. 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 누구에게? 너희 아이에게. 그리고 end an argument. 논쟁을 끝낸다라고 해. 근데 무엇에 대한 무엇으로 논쟁을 끝내냐면은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와 자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법으로 땅땅땅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모는 아이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곳에서 이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을 할 의무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엄마는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그거를 무너뜨리는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엄마는 지금 우리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를 요런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야 엄마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유지가 될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뒤에서는 office, 그 사무실에서도 equivalent,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because I'm the boss 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도
보스가 있고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둘의 관계를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보스가 내 머릿속에 그린 이 관계가 무너지는데? 라고 싶으면은 뭔가 말을 해서 이거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라는 거. 근데 요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그치? 왜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10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요 9번과 같은 상황에서 너가 have stopped thinking 요 말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무의식적인 이라는 말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려는 걸 아예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바로 이 상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and 뒤에 regressed 되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표시를 했듯이 얘는 자동사입니다. 어디로 되돌아가냐면은 너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근데 이게 어떤 경향인지를 전치사 of 뒤에서 reaffirming 재확인한다 라는 말에 그 동명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위계를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 지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조금만 쉬다가 그 리뷰 테스트 좀 해봅시다.